자,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이제 암기예요. 각 천체들의 행성들의 어떤 특징을 죄다 좀 암기 좀 하셔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위에 보시면 행성 나왔네요. 행성. 행성은 태양 같은 별들의 주위를 도는 애들이죠. 태양을 비롯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태양 같은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항성이에요.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애들이 행성이에요. 행성의 주위를 도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돌면 이건 위성, 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을 보시면 수금지와 천해왕성까지 8개가 있고요. 공전하는 방향은 뭐 다 같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자전하는 방향은 다 똑같진 않습니다. 공전 방향이 다 똑같아요. 공전 방향이 똑같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동일한 어떤 그 성운, 가스 구름둥이 모여서 성운이 되고요. 이 성운이 압축이 되면서 중심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성운이 회전하면서 이런 원반 모양의 이제 성운이 납작하게 원반 모양이 되고, 여기에서 차차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회전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성들의 특징을 보시면 수성입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얘는 대기가 없어요. 일단 중요한 특징,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뜨겁고 추운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없으니까요, 별똥별 같은 게 유성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냥 뭐가 운석이 오면 그대로 충돌한다고. 저 운석 구덩이 많이 남아 있고요. 달과 뭐 비스무리합니다. 자, 다음에 금성의 특징입니다. 금성. 태양계 행성 중에 지구와 제일 좀 비슷한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체는.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볼 때 제일 밝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기압이 엄청 높아요. 우리 지구가 1기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 400기압인가? 하여간 굉장히 커요. 기압이 너무 높아요. CO2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요. CO2,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무슨 기체야? 온실기체야. 온실기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지거든요. 걔가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금성의 표면 온도가 470도예요. 수성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은 비교적 평탄하고 운석 구덩이와 뭐 화산 같은 것도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화산도 보이고요. 지구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화성입니다. 화성은 또 지구처럼 계절이 있어요. 여기는 또 남극, 북극, 극지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 우리는 이제 빙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얼음하고 CO2가 고체가 된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다. 드라이 아이스까지 섞여 있으니까 극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네요.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도 존재한다. 그 다음 대신 공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기는 매우 희박해요. 굉장히 적은 양의 공기밖에 없고, 그 주성분들은 역시 또 CO2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CO2, 산소나 이런 건 없고 CO2가 있는데 굉장히 그 양도 적어요. 여기는 아마 기압이 0.001기압? 엄청 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붉게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표면에 산화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녹 있죠. 녹 성분 같은 거죠. 이런 성분이 많아서 붉게 보이고요. 또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 거대한 화산과 협곡도 있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올림푸스 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높이가 한 2만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에베레스트 쪽 산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데 거기 한 8,000미터 되죠. 요거는 한 2만 미터 정도 된답니다. 크기는 작습니다.
지구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수금지와 4개가 이제 암석형이죠. 이게 고체형 행성, 암석형 행성이고, 그 나머지 목성부터 해왕성까지는 기체형 행성들입니다. 가벼운 성분이에요. 자, 목성 한번 볼게요. 태양계 행성 중에 사이즈는 크기는 제일 크고요. 지구의 11배. 이거 엄청 크네요. 근데 성분들이 주로 이제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이거 굉장히 어때요? 가벼운 기체. 자, 이런 기체 성분들이 대부분이야. 기체형이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기체형이니까.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보이고요. 자전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한 바퀴 도는데 우리는 24시간이잖아. 얘네들은 굉장히 짧아. 뭐 8시간, 9시간 뭐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대기 소용돌이로 이루어진 붉은 점, 대적점. 여기 보이는 요 대적점, 여기 대적점이에요. 요 사이즈가 지구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크기일 거예요. 저 대적점 쪽에. 그 다음에 희미한 고리, 역시 고리 있습니다. 목성보다 다 고리형이 있네요. 위성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오로라가 관측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토성. 어이구, 이거는 뭐 고리가 엄청 뚜렷하죠. 워낙 유명하죠,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2번째로 크고 밀도는 제일 작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 물에 뜬다. 물에 뜰 정도로, 뜰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작답니다. 물보다 작아요. 물이 1이거든요. 물의 밀도가 1g/, 세제곱 센티미터 이 정도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의 질량이 1g이야. 물이 이게 기준인데, 토성 같은 경우는 뭐 0.7인가 그럴 거예요. 얘네들은 작다고 돼 있죠. 0.7인가 막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와 또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줄무늬, 표면에는 나란한 가로 줄무늬가 관측이 되고요. 뭐 기체 성분들이라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전 속도도 당연히 매우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고리 자체가 엄청 뚜렷한 게 있죠. 이것도 위성이 굉장히 많네요. 목성이건 토성이건 위성이 많습니다. 뭐 20-3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천왕성입니다. 천왕성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헬륨도 있고요. 요 특징적인 게 메테인이 있네요. 메테인. 메테인은 저 CH4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도시가스 있죠? 그 성분이에요. 색깔이 청록색을 띠고. 어디 보자. 자전을 신기하게 하는군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게 누운 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전 운동을 하네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비슷해요. 누운 채로 자전하고 있고요. 고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위성은 조금 적지만 어쨌든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인 해왕성. 천왕성과 크기 비슷, 성분 비슷. 요거는 파란색이랍니다. 파란색. 요건 청록색, 여기는 파란색. 다르죠? 이거 녹색 계열이고 이건 파란색 계열이고. 대기의 소용돌이로 까만 점, 대흑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대흑점이 존재하고, 고리는 희미하며 여러 개의 위성이 존재한다. 자, 이런 특징들 뭐 체크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성의 극권의 변화도 이제 물어봐요. 우리 남극, 북극 크기, 빙하의 크기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권의 크기도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왕성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명왕성이죠. 명왕성은 근데 행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저 배울 때는 이제 행성으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탈락했죠. 과거의 행성으로 분류됐는데, 공전궤도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천체들이, 즉 명왕성과 비슷한 사이즈가 같이 서로 돌아. 이렇게 서로 돌아. 지들끼리 회전하면서 우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더라 이거야. 자, 따라서 중심적인 행성이 아니다 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행성의 지위를 잃고 작은 행성, 외소 행성이라고
분류가 되었답니다. 네, 요게 이제 태양의 행성들의 특징이에요. 자, 문제 쪽 풀어보시고 이제 행성의 구분이네요. 자, 행성을 분류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공전 궤도로 구별을 했네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별을 했는데 지구 기준으로 지구 기준으로 지구의 안쪽을 도는 애, 지구보다 바깥쪽에서 도는 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이 내행성, 화성부터 나머지는 외행성으로 구별을 했네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특징인 암석형이냐 기체형이냐 이걸로 구별을 할 수도 있고, 지구형 행성은 단단한 암석형이다, 암석형으로 들어가고요. 목성형은 단단한 표면이 없죠, 기체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지구형들은 기본적으로 암석형이니까요, 크기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이런데 밀도는 굉장히 커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무거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평균 밀도가 크다, 무거운 성분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목성형은 크기가 엄청 크지만 밀도가 어때요? 작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벼운 성분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들 체크해 보시고, 뭐 이런 고령도 잘 나오죠. 평균 밀도 크고 반지름은 작고 이러면 이제 이게 지구형. 지구형.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커요, 이러면 이제 목성형이죠. 이거는 크기도 크고 질량도 커, 근데 밀도는 작어. 자, 그래서 지구형과 목성형 A, B로 나오면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양 얘기입니까? 태양으로 끝인가요? 태양계가 천천만경까지군요. 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항성이고요. 항성. 태양의 표면입니다. 밝게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밝을 빛광자에, 그죠? 구구자 써가지고 원구자 써가지고 광구. 근데 이 광구의 표면에는 이렇습니다. 쌀알무늬도 보이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까만 점, 흑점도 보입니다. 이것들이 태양의 표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쌀알무늬는 왜 일어나냐? 이거 말이 쌀알무늬지 뭐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광구 아래가 이제 뜨겁잖아요. 대류 현상 때문에 저런 쌀알무늬가 생기는 거야. 대류 현상 때문에 쌀알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따 흑점이라고 하는 놈도 이제 꽤 보이는데, 이거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인답니다. 온도가 주변보다 한 2000도 정도 낮아요. 태양의 표면이 우리가 한 600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점의 온도는 한 4000도가 되는 거죠. 이 새끼가 왜 낮냐? 이 흑점 아래쪽에 자기장의 활동이 굉장히 강하대요. 자기장의 활동이 매우 세가지고 이 위로 올라오는 거를 억제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흑점이 많으면, 그래서 흑점의 수가 많으면, 흑점의 숫자가 많아지면 태양의 힘이 세지는 거야. 태양의 활동이 커지는 거라고, 활발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에 영향도 많이 미쳐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에서 불어오는 그런 그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지구의 핸드폰 등이 뭐 통신이 안 되고요, TV 방송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흑점은 움직이는데 태양이 뭐 자전하니까 지구에서 흑점을 쳐다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동을 합니다. 위치가 변하는데 이동 방향은 동에서 어디로? 서로 움직인다. 어디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얘기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보면 흑점이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은 태양이 뭐한다? 태양도 자전하고 있다. 태양도 자전하고 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군요. 태양 역시 자전하고 있다. 태양의 자전 방향은요, 자전 방향을 또 물어볼 수 있죠. 서에서 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고,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에요. 그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죠. 표면 지나서 태양의 대기. 태양이 기본적으로 매우 밝잖아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태양 주변에 대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개기일식 때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가려졌을 때. 자, 그 태양이 지금 가려졌을 때 보면 얇은 층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얇은 층. 요걸 채층이라고 합니다. 채층. 광구 바로 위에 붉은 색깔을 띤 얇은 대기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얇다는데 두께는 한 10,000km 정도 돼요. 일십 백천만 킬로미터. 지구의 전체 대기는 얼마예요? 지면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지구는 약 1000km. 지구 대기. 네, 태양의 대기 중에서 채층만 10,00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는 영역은 이제 코로나 영역입니다. 채층위로 멀리 뻗어 있는 청백색의 대기층인데요. 당연히 이거는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이제 펼쳐져 있겠죠. 자, 이러한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막 에너지가 막 분출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제 홍염, 마치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뿡 분출되는 현상이에요. 분출됐다 확 그렇게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홍염. 플레어는 에너지 방출 현상. 흑점 부근의 폭발로 채층의 일부가 순간 매우 밝아지는 현상이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기장도 엄청나게 많이 방출이 된다. 태양의 자기장도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된다. 자, 이게 플레어 현상입니다. 이 플레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세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통신이 굉장히 두절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태양의 대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를 보시면 흑점수로 우리가 파악을 하거든요. 흑점이 많을 때가 활발한 거잖아요. 이게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11년 주기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로 관측이 된답니다. 자, 활발할수록 흑점의 숫자가 많아진다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극대기 이렇게 보자. 1990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또 극대기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자. 여기가 여기에서 11 더하면 2001이네요. 그죠? 이렇게 11년 주기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년 주기로 많아지고, 그 다음 11년 지나서 또 많아지고, 또 11년 지나서 많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대기 극속의 태양 코로나의 크기 자체도 완전 다른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이 활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런 플레어 현상이 커져요. 자기장이 강해지고 흑점의 숫자가 많아지고, 코로나도 크기도 커지고 밝기도 밝아지고, 홍염 플레어도 자주 발생해요.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도 더 세져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는 우린 피해가 있다 이거야.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나올 거예요. 오로라 증가합니다. 더 많아지고요. 자기장의 폭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돼요. 이런 현상을 델린저,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장거리 통신 두절 현상, 델린저 현상. 그 다음에요, 전기 송전 시설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인공위성도 오작동 일어날 수 있고요. GPS 시스템도 교란될 수 있고요. 비행기 항로가 불규칙해져 가지고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우주에 나와 있는 우주비행사 같은 경우 우주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활동이 매우 세질 때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체를 갖다가 보는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구조하고 이름 정도만 알아두세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학교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앞부분은요 대물 렌즈예요. 요 하는 일은요 빛을 모은다. 대물 렌즈 빛을 모은다. 그 다음 몸뚱아리죠. 경통. 몸뚱아리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눈을 대고 보는 곳 저반 렌즈라고 부릅니다. 저반 렌즈. 요게 눈 대고 보는 거예요. 눈. 요거 상을 확대합니다. 저반 렌즈. 우리가 직접 보는, 눈으로 보는 지역이니까
상을 확대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반 렌즈. 그 다음에 요 위에 경통에 이렇게 보조 망원경이 하나 붙어 있죠. 예, 파인더라고 합니다. 이게 찾는 거죠. 찾는다는 의미죠. 천체를 찾을 때 직접 여기를 통해서 찾으려면은 확대돼 있는 거잖아요. 이 망원경이. 이게 잘 못 찾죠. 그래서 이 파인더를 이용해서 일단 대충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요. 시야가 넓으니까 이걸로 파악한 뒤에 이 본 망원경으로 그 지역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있나요? 뭐 아래쪽에 나사 있네. 이거 뭐야? 초점 조절 나사라고 하네요. 초점 맞추는 나사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연결 부위가 가대라고 합니다. 가대. 받치는 거죠. 망원경 받치는 거죠. 이 경통과 밑에 받침된 삼각대를 연결해 주는 부위가 가대. 연결 부분 가대. 자, 저거 가대를 갖다 연결해놔야 얘가 이제 자유롭게 이리저리 돌릴 수 있겠다. 그 다음 바닥은 삼각대. 균형을 잘 잡으라고 이렇게 균형치도 있고.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뭐 가대가 나온 적 있었고요. 당연히 대물 렌즈, 그 다음에 파인더, 그 다음에 저반 렌즈,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망원경의 조립 순서. 이걸 이제 조립을 하라고. 힘들게 말이야. 자, 어떻게 조립하냐. 일단 삼각대 준비하시고 받침대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대 받치래요. 딱 다리하고 몸통, 자, 허리 딱 준비했어요. 이제 머리 끼웁시다. 그 전에 균형대를 살짝 끼워서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경통을 갖다가 맞춘답니다. 경통을 끼워요. 가만히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망원경도 갖다가 이제 붙이시고, 그 다음 보조 망원경 붙였으면은 저반 렌즈 붙이고 균형을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주 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의 시야 맞추기가 제일 나중이네요. 자, 뭐 이런 순서랍니다. 그래서 가끔 뭐 물어보기도 하니까 순서 한번 잘 보시고. 자,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이네요. 일단은 뭐 사방이 트여있는, 막힌 곳이 없는 곳에서 불빛도 없어야 되겠죠. 별빛이 들어야 되니까 주변에 불빛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평평한 곳에 이제 설치하시고 보조 망원경을 이용해서 찾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자, 얘를 이용해서 일단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망원경에 이제 저반에 이제 눈을 갖다 대면서 초점을 잘 맞추시고요. 확대하잖아요. 그래서 확대하면서 초점을 잘 맞추시고요. 자, 이제 확대하고 그럴 때 맞출 때 볼 때는 일단 저배율 적게 확대한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배율을 늘려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면서 관측하시면 됩니다.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이게 확대를 하게 되면 물체 자체는 크게 확대해서 보이잖아.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저배율에서 고배율 쪽으로 관측을 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뭐 망원경에서 보이는 모습인가요? 어디 보자. 저반 렌즈로 보는 주 망원경 시야의 중앙에 물체가 오게 한 다음 이 물체가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오도록 조절한다. 이렇게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야 이렇게 정중앙에 맞춰서 관측을 할 수 있나봐요. 배율 관계가.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천체 망원경은 관측 대상의 상하, 그렇죠. 기본적으로 망원경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보입니다.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상을 시야에서 십자선 중앙에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맞추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하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얘를 맞추고 싶으면 비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상해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망용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 A 쪽으로 움직이고 싶으시면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랍니다. 예, 이것도 잘 봐두세요. 예. 그 정도 내용이네요. 예, 나머지들도 뭐 풀어보시고 하나 좀 몇 문제 한 20몇 문제 어이구 많네. 실력 탄탄까지. 예, 문제가 많은데 뭐 다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해오시고 수업 중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했습니다.